우리 지원님이 지금 면접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궁금한 질문들은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질문 어떻게 답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동안 했던 모든 답변 다 좋아요. 모든 뭐 질문 다 통틀어서. 제가 전공 질문을 다 든 적이 있거든요. 전공? 어떤 질문? 회계? 네. 관리회계, 실무회계, 재무회계 차이가 뭔지 음. 라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의만 말했는데 괜찮았어요. 능력을 평가하는 것보다 그래도 아나 정도예요, 느낌이. 얘기하지만 이 고졸 전형 대부분은 어떤 능력이나 뛰어나고 뭐 이런 거를 보고 뽑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종 합산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이야, 성이. 됨됨이거든, 됨됨이. 기업에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 그럼 여기도 회계지만 회계만 물어볼까? 아닐 거거든요. 우리 기업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얘기하면 돼요. 아까 저 그거 써먹어. 꼭 써먹어요, 그렇게. 알겠죠?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특히 실패를 해서 삶에 상당히 지친 분들을 위한 힐링 버스를 운영하는 걸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도시락 배달을 할 때 1인 가구의 현실을 그 문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답답함을 누구보다 알고 이들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회계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상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며 실제 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도 저는 보았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어가면 돼요. 그럼 뭔가 하나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사회적으로 실패를 해서 그냥 단순히 취업에 안 돼서 실패 이게 아니라 뭐 아까 얘기했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 그런 정말 너무 충격이 큰 쇼킹 버스를 운영하셔도 돼. 하겠죠, 그렇게. 그래서 국가적으로 가장 그런 거 써먹으면 돼. 국가적으로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이 쓰고 있는 이 어르신들 중에 이 치매 예방에 대한 부분 일을 안 하면 예방이 돼.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일이 없으니까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에 대한 실패, 이런 경우로 인해서 뭔가 본인이 하고 싶어도 줄,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이런 거 생각해도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대상자들이, 많은 그 연령들이 고연령이 되죠. 고연령층. 그지? 고연령층이 되면 그 인력이 어떻게 좀 활용됐으면 좋겠는지 생각되면 쓸모가 되게 좋아. 나이가 많잖아요. 네. 몇 세에 은퇴해요, 보통? 50세, 50세 은퇴한다고요? 60세, 큰일 날 사람이네. 50세는, 50세에서 만약에 진짜 잘렸다고 칩시다. 회사에 다니는데. 사기업 50대, 아니지, 정년이라는 건 보장을 해줘야지. 원래 사기업도. 근데 이제 사회적인 흐름상 뭔가 그만큼 일을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만약에 사기업에 다녔는데 왕년엔 잘 나갔어. 근데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50대가 되는 말한 것처럼 잘렸어. 나 뭐 하지? 그거를 뭔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뭔가 하고 그럴 수도 있으나 또 그런 것도 뭔가 해봤더니 잘 안 됐어. 투자를 했는데 안 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떤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해서 전세를 나오는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뭔가 심리 치유사와 함께 하는 뭐 이런 부분과 어떤 법률적인 상담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려운 사람은 돕자 컨셉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이 고연령층들이 아직 팔팔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나는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일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살림 쪽에 없냐 이걸 좀 얘기해도 괜찮아. 왜냐면 일자리가 없거든. 먹고 자고 이런 거를 주는 대신에 뭔가 조금 더 이쪽으로 인력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알아보, 그 부분을. 특히 보통 60 전후로 은퇴를 하는데 그 뒤로 일을 10년 정도 더 할 수 있는데도 일이 없어. 일이 없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치매 예방에 아주 직방이에요. 그냥 예방을 위해서 뭐 운동을 하세요. 이런 것보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만 해줘도 치매 예방이 된다니까요.
근데 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해봐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쪽으로 인력 활용을 좀 생각해 보는 거 좋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또 뭐 있어요? 일단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소재에 대한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자기소개나 그리고 가서 하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내일 떠나기 전에 한번 날 주고 남기고 가요. 네. 알겠죠? 남기고 하나 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겠죠? 그런 부분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래서 음. 아쉬웠던 점이랑 성취가 항상 동시에 아쉬웠던 점, 성취가 컸던 점? 네, 그거를 도와줄 음. 거를 그게 그러니까 한 사례에 두 개가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주말 각각 얘기를 해봐라. 그럼 하나 질문하고 하나 질문이 나온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 버렸죠. 두 개라고 그두 개를 각각 좀 경험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얘기하면 되지 뭐 어려워. 사례를 뒤로 해가지고 얘기 음. 괜찮아요. 괜찮지. 그게 뭘 얘기했는데 소재가. 홍보 홍보? 들어가 이번에 가는 거는 복지잖아요. 살림 복지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 관련된 거 하나 정도 잘 정리해 놔.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이번에는 1인 가구로 한번 가보십시오. 응? 이번에는 도시락 배달 봉사했던 걸 얘기해 보시면 돼요. 도시락 봉사를 통하여 6인 1조상 이런 다음과 같은 이런 기대 이상의 배달률을 만들었던 사례가 가장 성취가 컸겠죠. 타인을 도왔다고 생각하니까. 몇 가구를 5시까지 끝내야 하는데 3시에 다 끝냈네. 가게 대 어떤 동선에 대한 부분을 잘 분석했더니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성취가 컸겠죠. 네. 충분히 컸으니까. 아니면 동시간에 배달 가구 수가 10가구인데 15가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성취가 컸겠죠. 성취가 큰 거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얘기하면 돼. 기대 이상의 성과. 아쉬운 점은 뭐냐? 그거 얘기하면 되지. 같은 거 얘기해도 돼. 아쉬웠던 점은 여러 가정의 1인 가구에 배달하면 할수록 각종 그들만의 사연들과 안타까운 점들을 더 눈으로 목격을 했음에도 당장에 내가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건 단순 꿈기 뿐이었기 때문에 더 돕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아쉬워야지. 아쉬워야지. 그렇겠죠. 네. 이게 다른 사람을 보고 뭔가를 느껴야 돼. 힘들었던 것도 내가 밤새서 힘든 걸 얘기하면은 이 가치관 싸움에서 밀려. 알겠죠? 힘든 것도 얘랑 싸우느라 힘들었어요. 그건 밀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힘든 부분이 그런 걸 얘기해야 돼. 돕고 싶은데 최선을 다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느꼈을 때 더 이상의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또는 나로 인하여 타인이 뭔가 피해를 입혔을 때 처음에 제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이런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그 느낌 힘들어야 돼. 아까 이 배려를 잊지 마십시오. 배려.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를 못하네. 힘들어야 돼. 그런 게 다 포인트예요. 네. 알겠죠? 힘들었던 점 얘기해도 그런 거. 힘드는 포인트를 잘 얘기해야 돼. 그래서 중학생들에게 우리 그 진로에 대한 과정을 충분히 전달하는 좋은 취지였으나 이런 점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가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시각하느라 몸이 아프고요. 눈이 너무 아팠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타적인 사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포인트예요. 네. 두 가지는 같이 얘기해도 됩니다. 각각 얘기해 보세요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성취가 컸던 점은 이 학생들에게 3배 이상의 성과를 맡다고 메인 소재에 써먹으면 되고 아쉬웠던 점은 1인 가구를 위한 도시락 봉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현실을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느꼈던 아쉬웠던 점. 도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복지에 관심을 갖고 공공기관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우리 지원하는 산림복지지능원에서도 약자를 위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걸 하는 역할을 꼭 수행해 보고 싶습니다. 직무 외적으로도 할 수 있겠죠. 이어지잖아요.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죠? 그렇게 가면 돼. 뭐,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어떤 직무나, 직무가 아니라 어떤 그 전공에 대한 질문은 꽤 의미 없어. 솔직히. 와서 어차피 다시 다 배워야 돼. 어차피. 이 사고가 중요해. 이 친구의 됨됨이가 중요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랑 자신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사례를 말하는 성실함? 아, 그 두 가지로 돌려막아요. 응? 성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조직에서의 성실은 직업적인 책임감이에요.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돼. 네, 나 때문에 해야 돼, 타인 때문에 해야 돼. 타입으로 그런 거 얘기하면 돼. 포기하고 싶으나 저 사람에게 도움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해야 돼. 해야 돼. 네, 그걸 얘기하는 게 포인트. 알겠죠? 그러면 성실함은 아까 얘기했처럼 모든 얘기도 상관없어요. 책임감 끝까지 하려는 끈기를 얘기하면 돼. 성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자격증을 꾸준히 땄어요. 이런 것보다 성실은 직업적인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기하면 돼.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운 점 얘기하면 되거든. 어려운 점. 네, 어려운 점. 끝까지 내가 했던 거. 끈기 얘기하면 돼. 끈기. 네, 끈기 하면 꼭 이거 말고도 다른 소재가 있으면 써도 되고. 끈기.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1인 가구에 갔는데 도시락 봉사 배달을 하는데 이 받지 않겠다고 그냥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다 잘 받아요? 그냥 받기만 시험 된다 하셨어요. 받기는 다 했다? 보통 이런 거부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끝까지 설득하면 되고 뭔가 이렇게 돕고 싶은데 그런 돕는 대상이 뭔가 지지부진해. 그런 거를 내가 끝까지 했다. 그러니까 끈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돼. 뭐 얘기할래? 꾸준하다. 끈기가 있다. 뭐 얘기할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라면 뭐가 성실하다고 할래? 어, 직업적 책임감이라고 쓰면은 또 우리 모교에 좋은 걸 날리려고 나가는 거니까 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음. 항상 쪼개면 돼. 쪼개면 그 순간순간 힘들게 하면 돼. 그 시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더 쪼개면 돼. 처음에 뭐 예를 들어 줄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줄글 자체가 그냥 해도 되지만 지금 친구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전달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이 학교가 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좀 그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시각화를 이렇게 했다는 점이 저의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성실은 그 대상자에 대한 나의 어떤 그 마음가짐을 꾸준히 이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실은 뭐 얘기했는데? 뭐 학교에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얘기했나요? 혹시? 아니 자격증 꾸준하겠다. 그렇게 하면 아까도 전에 한번 얘기했죠. 모르는 사람은 그렇구나 하지만 많은 고졸 전형 분들을 보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비슷. 비슷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될 때마다 따야 된다. 의무적으로 따야. 그건 본인의 의지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내 의지로 해서 꾸준함을 얘기했던 거는 차라리 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 추가적으로 이런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어떤 회계의 어떤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해서 각종 회계의 여러 가지들을 내가 해보고 있는 활동이 있으면 얘기해도 되지. 근데 자격증을 땄다는 거는 다 비슷하다. 그런 기준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성실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의 만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거 얘기하면 돼요. 또 뭐 있어요? 경험 쪽에서는 이 정도면 돼요? 더 없어요? 경험 쪽에서? 만약에 실패 물으면 뭐 할 거예요? 실패도 진짜. 두 개로 써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목표가 처음에 설정돼야 돼요. 오늘 안에 몇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을 끝내는 것. 6명과 함께. 있겠죠? 그리고 그 문의량을 일단 정해. 지금 기억이 안 나도 문의량을 하루에 그 중학생들에게 10건 이상을 받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홍보를 나갔을 때 뭐 100건 이상을 받자 할 수도 있고, 목표가 일단 있어야 돼. 근데 그 목표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맨 처음에 했던 그 목표보다 더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왜 못해? 하겠죠. 뭐 실패라도.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었으나, 이런 목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업무 미숙으로 인해 실패를 했다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경험은 다 됐어요? 경험 쪽은? 네. 본인은 그럼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하면은 뭐 얘기할 거예요? 원래는 팀 프로젝트를 했었죠. 아, 여기에서 팀 프로젝트? 이것도 쓸 수 있는데 이걸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를 일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충분히 됐어 하면 다음 걸 쓰시면 되는데, 그 다음 게 여기 같은 어떤 그 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분석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도 물론 좋지만, 복지면은 복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이 도시락 배달 봉사를 3주간 수행했던 경험을 얘기하는 게 더 좋아. 더, 그걸 엮어서 아이디어도 얘기하시고, 아까처럼. 그 1인 가구를 조금 더 찾아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1인 가구가 되었는가를 찾아봐야 돼. 유튜브에 많아요. 1인 가구 현실 치면 많이 나와. 알겠죠? 난 돕고자 하는 컨셉으로 가십시오. 알겠죠? 그렇게. 또 뭐 있어요? 일단. 이 정도는 이 정도면 됐어요? 예전에 물어봤던 것 중에 다 못하거나 그런 건 없고, 다음 어떤 건가? 무슨 사회제도, 사회제도가 뭐예요? 임금 피라미드라고. 임금 피크제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꼭 있는 게, 복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하면 가장 그래도 관심 있는 대상자는 고령층이어야 돼요. 고령층.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알죠? 젊은 층은 줄어들고 고령층은 늘어나고, 좀 있으면 초고령 시대가 될 텐데 이들은 과연 뭘 해야 하는가? 누가 돌볼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건. 근데 살림이 답이다 할 수 있겠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살림에 이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전문인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좋거든요. 사내 곳곳에 있는 복지 전문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무조건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교육을 통해서 균 전문인으로 만들어 그들의 이력이 최대한 이런 그 힐링 프로그램에다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얹혀도 되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엮어도 돼요. 괜찮으니까. 하십시오. 네. 네.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텐데, 우리 어떤 동료의 다음과 같이 이런 걸 하고 있다. 상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고객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악성 민원, 그리고 악성민원을 받은 적 있어요? 악성 민원이 올 수도 있는데 응, 참 응. 내가 잘못한 데 이거는 기업이어야 돼요. 시설 관리. 아, 시설은 충분히 있죠. 꼭 알아야 돼. 그, 우리 복지에 가려면
악성민원이 있다고 봐야 될까? 내 기준에 또 생각. 없다고 생각하고 봐야 돼요. 저는 악성민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성민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악성민원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최대한 그 해결점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를 통해 아무리 힘들어도 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 잘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성이나 어떤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을 보고 단순히 그 순간의 판단으로만 그 사람이 그냥 악성, 불제, 어떤 그 배제 이런 쪽으로 하기보다는 hum자로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걸 진정성 있게 얘기를 잘 하면은 좋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악성민원 생각해 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그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 네, 응? 그것도 되게 힘든 일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 사람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도. 처음부터 그랬을까? 네, 아닐 거예요. 본인도 뭔가의 그런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안 듣거든. 사람들도 살기 바쁘니까. 네. 그런 사람을 누가 좀 치유해 줘야 돼. 썰들이 가서 치료. 그렇지. 산에서 치유하라고 그래 하면 돼. 산에서 마음껏 얘기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그 대나무 숲에서 얘기하듯이, 응? 뭔가 힐링의 그런 공간이 말로만 힐링이 아니라 본인의 그런 아픔과 이런 점들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한다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 아니겠느냐. 방법할 수 있지. 이쪽. 네, 그렇게. 그렇게 가면 돼. 복지란 말이에요. 살림을 어떻게 복지 증진을 할 거냐, 국민의 삶을 어떻게 증진할 거냐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산림복지진흥원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내가 가게 될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여기 또한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일반인들도 힘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특히 우리 수도권은 매일이 경쟁이라고 했죠. 지방이랑 수도권이 좀 달라요. 아직은 모를 수 있으나. 네, 수도권은 매일이 전쟁이에요. 다 경쟁이에요, 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걸 하면 또 이걸 해야 되고, 또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방은 조금 그런 게 여유로워요. 집값부터 다르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르니까, 이 상처받은 사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대상자를 나는 누구를 정해서, 최대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푸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괜찮은 그런 거. 네, 알겠죠? 그런 관점에서, 혹여 회계 말고도 내가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어떤 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 얘기도 돼. 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직무니까. 관계상에서의 어떤 질문 받은 것도 있어요. 관계. 상사가 상한 짓이. 그 뭐 맨날 암기하는 대로 다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답은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어려워, 그게. 어떻게 얘기해, 그거 하면. 무시한 걸 최대한 따르겠으면 불법적인 일에 정정해야 되죠. 정중에 거절한다? 네, 어떤 거면은 거절할 거예요. 선의 방침을 어긋나거나 윤리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지시. 그 기준점을 정하면 돼요. 기준점이 누구 기준으로 정해야 될까? 부당하다. 고객의 이용자. 국민. 국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그 지시 사항이 부당해. 근데 나는 부당한데 뭔가 우리 국민이나 이용자들에게는 좋아. 부당짓이야, 부당짓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단순히 부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어떻게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부당짓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준점 자체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사의 시선으로 일단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용자들, 국민이면 국민, 뭐 시민이면 시민, 이 이용자들, 이 고객층, 이 국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로운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거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알겠죠? 만약에 뭐 퇴근해야 되는데 5시 50분인데 와서 뭘 하래. 부당해, 부당하지 않아. 선생님 영어는 나가서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상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뭐라고 하고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부당지시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또 뭐 있어요? 그 원칙이나 이런 건 있어요. 원칙? 음, 없었어요. 혹여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에피소드 있나?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할 때? 왜냐면 거기서 가장 변수로 일어나는 게 안전이거든. 안전사고 뭐 이런 부분 그런 거 경험 있어요? 안전? 학교 다닐 때 학우들의 어떤 다음과 같은 뭐 위생도 좋고 아니면 안전도 좋고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도 좋고 음, 그렇게 느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고 산에서 일어나는 각종 변수를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응?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응? 재미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의 어떤 그 동식물상의 변화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갑작스럽게 또 나는 출처 갈 수도 있어. 그럼 상황을 제가 먼저 줘볼까요? 본인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근데 상사가 이런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업무를 도와달라고 한다. 어떻게 할 거예요? 상사분께서 많은 업무는 저보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보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의 도움을 위해서 국민들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상사의 어떤 개인 상에서의 지시면은 내 업무가 중요해요. 개인 상사의 개인 지시가 중요해요. 음, 제 이 부분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국민, 그럼 누가 중요하다? 국민, 그럼 뭐가 중요해? 업무는. 국민들의 이익이 되는 상사는 개인 지시래. 개인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 누가 중요해? 제 업무 그러겠죠? 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는 한 그냥 도움 주면 돼. 이게 저 모든 지시는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건 개인이 아니라 그러면 상사의 그 업무상의 지시가 겹쳤어. 어떻게 할 거야? 내 업무도 많은데 이런 업무 좀 해달래. 근데 내 업무는 아니야. 예를 들면 멧돼지가 출연했다고 가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잡아오래. 예를 들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업무상의 지시합니다.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될 거 중요도. 중요도의 핵심은 뭐냐? 공공기관의 중요도의 가장 큰 거는 기한이 기한. 기한. 각각의 업무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한. 공적인 의도가 더 있겠죠. 그런 거 설명하면 되거든. 우선도와 시급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알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변수가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할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런 회계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총무의 역할을 또 해야 하는 여러 업무들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해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여러 산에서 일어나는 발생되는 비상 상황이나 또는 다른 동료 또 다른 업무를 하시는 직무 수행자께서 자리를 갑작스럽게 비우는 또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직무상에서의 사무 역량을 넓게 더 이들, 늘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꼭 해보세요. 네, 그러면 기특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단 다음 시간에 물어볼 테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본인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얘기하셔야 돼요. 일단 내부적으로 어떤 그 재무상에서의 어떤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얘기할 거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성장, 뭐 이런 것도 물론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아까 방금 얘기했던 업무 외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 동료들과의 어떤 좋은 원만한 직무 수행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옳은 답변입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지원자님이 생각하시는 전문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기준. 여기 적은 거 일단 얘기해야지. 자기소개하는 거 일단 얘기를 해야지. 지원자님의 전문성은 그래서 세무회계를 전공하며 회계시험을 사회행정하고 전공하고 수행이고 성적자 고민과나 세무제표 분석 능력과 사무실용 문서 작성 능력을 들었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은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은 특히 안 나오는 곳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알아보나요?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입이 없다 해도 보통 자, 비품이나 같은 것에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주민들의 세금이 어디서 쓰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경영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봐야 합니까? 경영공시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봐야 돼요. 네, 응? 알겠죠? 음. 물어볼 수 있거든. 갑자기. 그럼 또,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꼭 이 부분도 네, 추가로 정하면 되고. 그럼 전문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평가할 수가 일단 없어요. 그럼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앞으로 쌓아갈 전문성은 뭐가 있으십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앞으로 쌓아갈 전문성은 산림 육지와 관련된 전문성을 더 쌓아갈 생각입니다. 음, 그 이유는 국민들에게 산림이라는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이를 이용하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음. 산림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서 국민들의 시선에 맞춘 이득을 알려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다 들어봐서 알고 있죠? 숲, 뭐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숲이 음? 아니, 자격증. 산림 지도사, 산림 치유사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알고 있죠? 살림에 대해서 진짜 딸 거예요, 자격증은? 관심 있어요? 근데 뭔가 일하다 보면 짧아. 음. 그럼 알아보고 그래도 이 조직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회계만 볼 수 있는 능력도 중요는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살림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려는 노력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알아본 바는 복지 전문가나 치유 지도사나 교육 전문가가 있더라. 하게 됐을 때 빨리 내가 근무를 한다면 이런 점들도 병행해서 이 숲에 대한 또 산림에 대한 이해도를 좀 최대한 높여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좋아할 거예요. 네, 이겠죠? 네, 음.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여기 그 따로 그 자격증 관리 시스템 여기 보면 다 있거든요. 보고 한 번 정도는 멘트는 짜놔요. 네. 응? 알겠죠? 전문성 그러면 일단 됐고. 자, 그럼 본인이 가장 그래도 이 소통하기 어려웠던 대상과 일을 해봤다 사례가 있습니까? 갈등 얘기하는 거 갈등. 제가 식품성 뭐라고 음. 사람과 함께 예를 들어서 소가를 한 경험을 아까 돌려막기 연습해야 돼. 응? 아까 그 학교 홍보를 했을 때, 응? 기존의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분과의 어떤 소통이 안 돼. 나름대로 이렇게 설득했다. 이 소리로 얘기하면 되지. 네, 갈등 있으니까. 왜냐면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사소통을 잘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려웠던 걸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 알겠죠?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 하나 해놓으면 되고. 그리고 본인의 가장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봤다 있으십니까? 제가 창의적으로 했던 경험은 공교회 홍보를 나왔을 당시에 음. 저만의 방식으로 홍보를 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창의. 우리 교육은 이번에 빠지면 안 되는 핀트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 교육이 뭐예요? 당연히 대상자에게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네, 나만의 방식으로 대상자의 이해를 높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얘기해야지. 시각화 얘기해야지, 시각화. 시각화. 그것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제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교의 홍보를 나갔을 때 대상자의 어떤 성향을 반영한 이런 이해도 높은 시각화를 했다는 점이 저의 가장 큰 창의력 향의를 발휘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알죠? 이거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다음에 이유만 얘기하면 돼요. 이유. 알죠? 그렇게 제가 했던 이유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창의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하면 돼요. 이유. 알겠죠? 이유. 교육은 잊지 마십시오. 네, 알겠죠? 어떤 꼼꼼함과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일단 어떤 창의는 평가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업무상에서의 어떤 개선, 효율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용 다른 거 아니에요? 전달 방식에 나만의 방식 있으면 다 전엔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네. 알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스스로 생각할 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자신감 점수에 지금 이 점수 매겨라 점수 있거든요. 네, 자신 있게 몇 점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100점은 너무 거만해 보이시. 좀 6점은 너무 또 과해. 하시지. 제일 무난해. 알겠죠? 부족한 거를 채우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있고. 알겠죠? 네, 그 정도 얘기해. 발전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음, 이게 당연히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제가 다음에 숙제 좋은 거 있죠? 응? 네,
내가 정말 인생에서 해보고 싶은 나의 꿈이 무엇인가를 꼭 정리하고 생각한 시간을 누구한테 보여주지 말고 혼자 생각을 차분하게 한 다음에 가져와. 알겠죠? 정말 내가 배려심이 1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배려를 가장 발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누구를 돕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10년 뒤에 내가 한 30이 됐을 때는 뭘 하지? 생각하십시오. 네, 그게 일단 갇혀 있어야 나중에 모든 게 다 하나로 가. 나중에 또 이직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저의 본연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향하여 나는 가는 중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직 사유도 그걸로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본인의 목표여야 돼. 어쨌든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있다.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성실의 의미를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대상자를 돕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게 곧 이제 책임감. 네. 평소에도 그러면 이렇게 책임감 있게 스스로 해본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어떤 스스로와의 어떤 그 약속을 지켰다든지. 70kg까지 감량, 건강. 네, 건강, 건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만큼을 내가 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 걸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추가적인 거 질문할 때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려다 말았던 거. 이 원칙을 지켰다. 이런 거 있습니까? 원칙? 주민센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민센터 봉사활동도 있지? 이것도 있네. 이거 왜 아직 안 써먹는 거야? 봉사활동 써야 이것도? 응? 민원이니까 써야지. 봉사활동 할 때. 뭐가 어떤 원칙? 발열 체크를 해야 했던 원칙을 그냥 지나가시던 분께로 설득하여 성공적으로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상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한다.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 없었어요? 좀 약간 바꿔봅시다. 이 고객층, 우리 민원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냥 들어가려고 했다든지. 아까 뭐 귀찮은 거 얘기하면 돼요. 아까 들어갈 때 오전에 했는데 왜 또 오후에 하냐는지 없었어요? 다른 봉사자분들은 그냥 지나가게 해줬는데 왜, 왜 하는 거냐고 본 적이 없었죠. 왜 하는 거냐? 뭐를? 발열 체크? 그건 의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의무로 해야 된다고 말씀. 발열 체크하는 게 시간이 얼마 동안 했지? 그 역할을? 얼마 안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봉사죠. 민원 봉사. 몇 시간 했어? 10시부터 12시, 2시간 했어요. 아, 2시간. 2시간 했다고 하면 그때도 좀 언제 좀 많이 확산될 때예요? 네, 빡세게 할 때예요? 아니면 좀 느슨할 때요? 제가 작년 여름, 그럼 원래 좋은 건 그거예요. 원래 방금 들어갔다가 나가도 다시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야, 아마. 그쵸? 잠깐 봤다고 나갔다 온다고 해서 안 해? 다시 해야죠. 그치? 귀찮죠, 그게? 잠깐 봤으니까 패스할 수도 있겠지. 나는 해야 돼. 그렇게 꾸며, 그러면. 네, 응? 잠깐 들어오셨다가 근처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에도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나는 지켰다. 근데 동료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방금 왔던 분인데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바쁜데. 근데 나는 지켰다. 그쵸? 네. 왜냐면 나는 뭐를 걱정해야 돼? 이렇게 원칙을 지킨 이유를 얘기해야 돼, 이유. 추가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누구의 피해? 이용하는 다른
다른 그 민원인들과 그리고 일하는 직원, 일하는 직원도 당연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난 어디서 근무해? 공무원, 어디 공공기관? 살림, 우리 조직에 입을 피해가 혹여라도 조금이나마 있으면 한다 안 한다? 그걸 얘기해야지. 그걸 얘기해야 돼 원칙을. 그리고 동료도 최대한 설득. 번거로운 게 있으면 누가 먼저 한다? 네, 그런 거 얘기하면 되거든. 솔선수범 이러면서 아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것도 갈등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 이것도 갈등. 왜냐? 그걸 굳이 뭐 할래? 바빠 죽겠는데. 그죠? 갈등. 근데 나는 내 스스로 이게 필요하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스스로도 내 나름대로의 솔선수범을 보임에 따라 동료를 설득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갈등이 이것도 쓸 수 있거든. 나만 잘했습니다 하면 안 돼. 당연히 지키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면 동료도 지키도록 해줘야 돼, 나는.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 잘 해서 요거를 가시면 됩니다. 원칙도 그럼 요걸 얘기합시다. 그냥 단순히 2시간 봉사활동 했던 게 얼마나 했지, 기간이? 그것도 3주에서 3주? 3주면 뭐 충분히 이것도 얘기할 소재는 있긴 하겠네. 네, 그러면. 그럼 충분하네. 고객이나 어떤 무리한 요구할 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무리한 요구. 네, 실제로 있었어, 없었어요? 우리에는 그 정도, 무리한 요구,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발열 체크를 하는 게 내 주 업이라면 아까 방금 내가 했는데 1시간 전에 했는데 뭘 그렇게 자주 하냐가 제일 좋아요. 대부분. 그냥 가겠다. 아니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노인들 같은 경우에 또 그냥 들어가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런 게 있어요. 이거 급하니까 서류가 안 되고, 음. 지금 뭐든 무리한 요구는 하나 있어야 돼. 무리한 요구. 응? 상사의 무리한 요구, 동료의 무리한 요구, 고객의 무리한 요구는 항상 있어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대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좀 그렇게 있어야 돼. 일단 요거는. 그래서 어찌됐든 제일 그래도 가까운 숲체원에 가는 게 춘천이라고 한 거죠. 춘천. 네, 음. 여긴 휴관일인데? 1일부터? 휴관일 제도 시행을 한다. 거기서 잘 느낀 점들을 적어와야 돼요. 네, 응?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거기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래요. 프로그램도 당연히 보고. 그리고 예약, 숙박 예약 이런 건 꽉 찼다는 거죠? 숙박이랑 방문이, 방문 예약. 네, 그럼 1일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음, 살수 없어요. 그건 못했고. 음,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숙박 1일 체험, 숙박 시설들, 프로그램들 다 있네, 여기도. 그래, 요거는 잘 다녀오고. 내일, 그럼 언제 가요? 몇 시에 가요? 시, 가기로 했어요?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있다는 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네, 응? 알겠죠? 하면 되고. 또 질문 있어요, 일단? 일단 갔다 와야지 좀 얘기가 좀 더 되겠네. 25분 연결 또 한 질문다 3분 또 어머니지 않을까요? 대화하러 가는 거지. 응. 대화하러 가는 거지. 그럼 아마 이 조직의 적합도를 가장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에 꽂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유도를 해야 될 가장 좋은 거는 이번에 갔다 왔던 걸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음. 그리고 여기 내가 왜 왔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이다? 내가 보았을 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경험도 해봤던 것을 또 기본으로 다음 같은 걸 좀 이렇게 더 한번 해보고 싶다. 세무적으로도 그 외적으로도. 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제일 좋아.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오듯이 하는 게 제일 좋아. 네, 우리 체원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다면, 우리 그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다고 봅니까? 뭐 이런 등등 문제가 있겠죠. 네, 회계적인 질문은 특별하게 솔직히 뭐 엄청나게 있을 거라 생각 안 해. 그냥 기본적인 질문은 있을 수 있어도 왜 왔냐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본인 앞으로 여기에 오래 다닐 겁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 그러게 제일 좋습니다. 네. 알겠죠?
잘 갔다 오고 정리한 다음에 일단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를 먼저 한번 보내줘. 네, 알겠죠? 기존에 정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소재마다 그 경험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경험은 그래도 뭐가 그래도 추가되어야 한다? 네, 경, 뭔 경험? 시선별, 도시락 봉사했던 거를 꼭 써먹으십시오. 알겠죠? 1인 가구 같은 거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니까 현실 쳐봐요. 네, 알겠죠?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힐링 버스 이거 얘기해. 네, 알겠죠? 그러니까 악성 민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네, 품으면 돼. 누가 품어, 그걸. 그래야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살림이 좀 품어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알겠죠? 네, 잘 다녀오십시오, 내일. 비는 안 오나? 내일은 비 안 오나, 내일? 내일 말이에요, 내일. 또 질문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마음껏 얘기, 25분이니까 저번에 너무 말이 없었잖아요. 마음껏 하고 와, 이번에 준비하면. 네, 이렇게 얘기를 드문드문 하면 안 되거든. 더 얘기를 내가 많이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내가 주도해야 되거든. 질문하는 거 답하러 가지 말고 내 얘기를 하러 가야 돼. 네, 내가 왜 왔다, 뭘 하고 싶다, 내가 비록 부족한 건 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난 이런 걸 했던 사람이다, 현재 장점이 뭐가 있고, 나는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뭐 기본적인 그런 것도 얘기하면 될 거고. 알겠죠?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